메이크코드 아케이드에서 캐릭터 스프라이트를 불러와서 간단한 조작 블록을 끼워 넣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게임에서 캐릭터가 이렇게만 움직인다면 똥게임 실패할 거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캐릭터의 움직이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을 넣어 볼 겁니다. 사실 움직임을 넣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공책 구석에 한쪽에 하나씩 그림을 그려 넣으면 움직임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 장을 연달아 재생시켜 움직임을 구현할 겁니다. 그럼 에디터를 불러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보기 편하게 바꾸겠습니다. 검은색으로 그려놓고서 왜 안 보이냐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기본이 검은색이라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저는 오늘도 갤러리를 이용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이 스프라이트 변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스프라이트 캐릭터를 생성할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블록은 마이 스프라이트라는 변수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변수는 저장 공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mySprite라는 변수를 생성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성한 스프라이트를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는 플레이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넣는 겁니다. 스프라이트랑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의 초기 위치는 알아서 넣으시고요. 좌표를 넣어도 되지만 대충 화면을 보면서 찍어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작 블록을 붙여서 조작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Y축의 속도를 0으로 하여 좌우로만 움직일 겁니다. 테스트해보면 좌우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탭을 클릭해서 여기 있는 부속들을 사용해 볼 겁니다. 자, 먼저 효과를 주는 이 블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을 간단히 설명하면 애니메이션 옆에 변수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부여할 변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효과는 메이크코드 아케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눌러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간격은 아까 애니메이션은 종이 한 장 한 장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 간격을 의미합니다. 간격이 짧을수록 애니메이션 효과는 빠르게 보여줄 거고요. 길수록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루프는 주어진 효과가 끝나면 반복해서 작동할 건지 물어보는 거니까 상황에 맞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저는 보빙 제자리에서 효과를 선택해서 마이 스프라이트에 적용하고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나서 춤추는 걸 볼 수 있고요. 효과는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과를 부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공된 간단한 효과가 아니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부여해 볼 겁니다. 자, 효과 블록은 없애고 프레임 블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블록도 아까 사용했던 효과 블록과 비슷합니다. 애니메이션에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할 변수를 불러오시고요. 두 번째가 효과 대신에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격은 프레임 재생 속도를 설정하는 거고요. 루프는 반복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죠. 프레임 옆에 그림을 누르면 편집이 가능합니다. 편집창은 우리가 많이 본 편집창입니다. 다 똑같지만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갤러리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불러오겠습니다. 갤러리를 불러와 보면 옆에 오른쪽에 4개의 프레임이 보입니다. 위에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 프레임이 빠르게 재생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당연히 이 아래에 있는 프레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부드러운 움직임이 구현 가능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힘들게 적정선에서 타협하기를 권장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500이라고 되어 있는 건 간격입니다. 이 간격을 줄이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래의 프레임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갤러리에 있는 것을 불러와서 진행했기에 4개로 되어 있으나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하셔도 좋고요. 갤러리에 불러와서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갤러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면 완료를 눌러 편집창을 종료합니다. 간격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루프를 켜기로 설정해서 재생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리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캐릭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가요?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자연스럽죠? 왼쪽으로 가거나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합니다. 모노크도 아니고요. 그래서 좌측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향하게끔 하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할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딩을 좀 해본 사람들은 조건문이란 걸 들어봤을 겁니다. 조건문을 써서 스프라이트의 속도에 따라서 다른 애니메이션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왼쪽으로 버튼 입력할 때, 오른쪽으로 버튼 입력할 때 애니메이션을 다르게 부여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 겁니다. 컨트롤러 탭을 가보시면 A 버튼 누를 때 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온 뒤에 아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블록을 일로 옮기겠습니다. A 버튼이 아니라 우리는 왼쪽, 오른쪽을 구분할 거니까 오른쪽 버튼을 누를 때로 바꿔줍니다. 버튼을 놓을 때, 꾹 누르고 있을 때 효과도 다르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이 작업할 때 참고하시고요. 이걸 복사해서 왼쪽 버튼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왼쪽은 움직임이 달라야 하니까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왼쪽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넣고 실행시켜 봅시다. 아까보다 훨씬 낫죠?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은데 왼쪽 오른쪽 버튼을 한 번이라도 누르면 효과가 반복되고 있어서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이 캐릭터를 진정시켜서 들고 오시면 만난 거 드릴 테니까 시간 되면 좀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캐릭터에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은 효과를 넣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